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작가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책 종류가 다 돼있지 모르겠네. 책은 다 절판 매진됐습니다. 더 이상 책 판매는 불가능하고 오신 사인만 됩니다. 그러겠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현행 법체계 안에서 소명이 힘들 경우 정치적 방식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서울 지역의 사무실을 찾는 등 연내 출범을 목표로 창당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연합으로 200석을 확보하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한다는 거를 어떻게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전 정리가 안 되던데. 작년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딱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출마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법정에서도 지금 1심에서 2년형 유죄가 나왔거든요. 네. 2심에서 바뀔 것 같지 않고 3심에서 확정이 되겠죠. 라고 했을 때 신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 아직까지도. 근데 하는 방법은 뭐냐. 법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것이 유권자들로부터 약간 용서를 받았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끌릴 유혹을 느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을 내고 막 여기저기 북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더니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얘기하겠다. 한마디로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조국 전 수석은 지금 그 보수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보에서 싫어해서 결국 민주당 공천은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 출마 자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당이 안 된 상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당원이 아니고 네.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위성정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다고 하면 정당 만들어갖고 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비례대표인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병립형으로 좀 돌아가자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어쨌든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치를 한다는 것 또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명예회복의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민주당 당원은 아니더라도 민주당과 거의 어떻게 보면 괴를 같이 하면서 활동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공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하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궁금한 게 명예회복은 꼭 책을 팔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엄청 잘 팔려요. 그 베스트셀러 1위쯤 되면은 얼마 벌어요? 인세가 보통 책 판매 값의 10%를 받거든요, 네. 저자가. 네. 그런데 보니까 베스트셀러 1, 2, 3위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더라고요. 진 교수님도 책 쓰신 적 있는데 베스트셀링이 좀 됐나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저는 베스트셀러를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민주당 비판할 때마다 판매율이 막 3분의 1로 떨어져요? 뚝뚝 떨어져가지고 출판사에서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쓰라고. 한동훈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도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 좀 많거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이런 뜻이겠죠? 출마는 자유다라는 얘기죠. 본인 출마도 자유라는 얘기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호남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든지 이러면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야지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은 누가 민주당 후보로 인지하느냐라는 거죠. 진짜 후보로라고 네. 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친명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그 친조국하고 겹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내칠 경우에 이들의 또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고 그냥 내보내면 우리는 상관없다 뭐 시스템대로 한다라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그 내에서 뭐 후보 단일을 하든지 네. 굳이 단일화도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선되는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호남에서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된다고 하면은 우연 대법원 가서 뭐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뭐 그 결과는 뭐 분명한 건데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하셔갖고 억울한 점들이 있으면 거기서 더 소명을 하셔갖고 또 명예회복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네. 당 대표님도 지금 재판 받고 계신데 계속 하시잖아요. 당 대표님도 지금 재판 받고 계신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네. 조국 수석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마음의 빚이 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크게 마음의 빚을 지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왜 몰랐겠습니까? 조국 수석 그 파문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걸 아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자중자애하신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 미안해서 평산 책방 가서 책 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사적으로는. 근데 공적으로 자기가 힘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전직 대통령에서 올바르지 못하고 현직 때도 그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전직이 됐으면 이제라도 좀 제대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불필요한 맥락 속에서 불필요한 그 정치적 개입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민주당의 서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검찰 탓이다라고 했고 사실 그게 조국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까지도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루는 서사기 때문에 이거 어느 한쪽만 무너뜨려가지고 이게 근데 조국은 아니야. 이재명만 검찰 탄압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친명계 의원이 들으시기에도 서사를 공유한다는 부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조국 대표님이 배우자도 그렇고 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국 장관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는 아직 뭐 기소돼갖고 지금 뭐 재판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전혀 입장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면은 민주당만 뭐 곤혹스럽고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뭐 전임 대통령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다 곤란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어떠한 호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상식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게 억울함이 개인적으로 있을지언정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푸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